평생 살 안 찌는 몸 만들기 5번째 시간입니다. 수술, 약물 등으로 살을 뺀다? 빨리 빼고 쉽게 뺀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라. 살 빼는 한약을 지어주시면 안 되나요? 양약보다 한약이 안전하다고 해서 왔는데 10kg 정도를 감량해야 하는 30대 초반의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구녀의 체질, 살이 찐 이유 등을 한참 설명하고 있었다. 그런데 듣는 둥 마는 둥 하던 그녀가 좀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대뜸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다. 결혼식이 채 2달도 남지 않아 약을 먹어서라도 살을 빨리 빼고 싶다고 했다. 주변에서 양약은 부작용이 많으니 살 빼는 한약을 먹어보라고 권해서 왔다며 그저 효과 좋은 한약이나 빨리 지어줬으면 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양약이든 한약이든 일명 살 빼는 약들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약만 챙겨 먹으면 쉽게 살이 빠지는 데다 단기간에 빠른 감량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소문 때문에 다이어트에 거듭 실패한 사람들이나 빨리 살을 빼고 싶은 사람들이 쉽게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살 빼는 약보다는 덜 대중적이기는 하지만 날씬한 몸매는 간절히 원하면서 다이어트에는 용 자신 없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또 하나의 방법이 수술적인 요법이다. 위장간 우회술이나 위절제술, 위축소술처럼 위장의 크기를 줄여 아예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없도록 하는 방법과 피하 지방을 뽑아내는 지방 후입술이 대표적인 수술요법으로 꼽힌다. 그렇다면 이처럼 본인의 노력 없이 약물이나 수술에 의존해 살을 빼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지 알아보자. 약물이나 수술은 일반적인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과 달리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자칫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저 살 빼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니라 최대한 안전하게 선택해야 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 끊으면 다시 찌는 살 빼는 약. 시중에는 그저 살 빼는 약으로 불리고 있지만 어떤 원리로 살을 빼는지에 따라 약물의 종류는 대략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살 빼는 약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이뇨제다. 이뇨제란 말 그대로 소변이 잘 나오도록 해주는 약물이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는 것은 곧 소변의 양을 늘린다는 뜻으로 몸속의 수분을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다시 말해 살, 죽, 체지방을 제거하는 효과는 전혀 없이 수분과 노폐물만을 배출시켜 체중을 감소시키는 약물인 셈이다. 문제는 이뇨제를 사용해 몸속의 수분을 인위적으로 빼내면 수분과 함께 나트륨, 칼륨과 같은 전해질까지 빠져 탈수증은 물론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대사장애, 구토, 심장 박동 이상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식욕 억제제다. 다이어트의 가장 큰 고충이 억지로 식욕을 참아야 하는 것인데 식욕을 참을 필요 없이 저절로 입맛을 떨어뜨려 준다니 식욕 때문에 다이어트의 번번이 실패한 이들에게는 꿈이 약물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 약물이 단순히 입맛만 떨어뜨린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인간의 식욕은 혀끝이 아니라 자율신경이라는 신경계통에 의해 조절되는데 식욕 억제제가 바로 뇌 속의 험한 증추를 자극해 배가 부르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식사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약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효과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이다.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식욕이 떨어져 체중을 꽤 많이 줄일 수 있지만 약을 끊으면 바로 식욕이 회복될 뿐 아니라 자율신경계를 인위적으로 자극하는 약물이어서 부작용의 위험 또한 높다. 실제 장기간 복용할 경우 심한 피부병, 심장질환, 정신적인 문제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 번째가 식욕 억제제와 함께 대표적인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지방 흡수 억제제다.
음식으로 섭취된 지방을 배변으로 배설시킴으로써 지방의 흡수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 아니어서 다른 약물에 비해 부작용이 위험이 적고 중독성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크지 않아 버저제로 처방되는 경우가 많다. 일명 다이어트 한약으로 불리는 한방 비만 치료제는 한 의원 또는 한 의사에 따라 처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성분과 원리를 일괄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면서 포만감을 주는 성분과 에너지 대사율을 높이고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성분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환자의 체질에 따라 약한 기운은 올려주고 항진돼 있는 기능은 내려주는 등 환자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약재가 추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다이어트 한약 역시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만 체중 감량 효과가 있을 뿐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지 않고는 영구적인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흔히 한약은 생약 성분이어서 양약보다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생약 성분이어서라기보다는 환자의 체질에 따라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 처방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를 진맥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어주는 다이어트 한약을 함부로 복용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수술로는 비만을 치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수술로 살을 빼는 것은 가능할까? 위장간 우회술이나 위절제술, 위축소술처럼 아예 위장의 크기를 줄이면 위장에서 음식을 받아들일 수 없어 서식을 할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살이 빠지게 된다. 내 환자 중에도 끝내 비만 치료에 실패하고 위를 밴드로 묶는 위축소술을 받은 20대 여성 환자가 있었다. 2006년 내원할 당시 키 165의 몸무게가 133kg이었는데 스트레스성 폭식에 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까지 앓고 있었다. 1년 동안 비만 치료를 받으며 체중을 99kg까지 줄였지만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푸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치료를 중단하더니 나중엔 결국 수술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수술 후 병원을 찾아왔을 때 그녀의 체중은 70kg이었다. 거의 반이나 빠져 있었는데 몸 전체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글쭈글했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 늘어진 살도 수술로 해결할 수는 있지만 스트레스성 폭식 습관을 가진 그녀가 평생 몸매를 제대로 관리하며 살 수 있을지 사실 좀 염려스러웠다. 수술 후에도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지 않으면 이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위장의 크기는 다시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체중을 감량하는 효과 자체는 국적이지만 수술을 통해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방법이 영구적인 비만 치료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또 수술이라는 것이 심적, 경제적 부담이 큰데다 부작용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은 결코 대중적인 다이어트법이라고 할 수 없다. 3년 이상 비만 치료를 받아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고도비만 환자들이나 비만으로 인해 심각한 합병증이 우려되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시술을 결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도비만이 아닌 과체중이나 정상체중의 여성들이 선호하는 수술법 중 대표적인 것이 아마 지방 흡입술일 것이다. 주로 부분 비만을 해소할 목적으로 시술하는데 부작용의 위험은 차지하고라도 이 방법으로 정말 살을 뺄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지방 흡입술은 피하지방 즉 피부 밑의 지방 조직을 빼냄으로써 지방세포의 수를 줄이는 시술법이다. 그런데 지방세포의 수를 줄이면 다시는 그 부분에 살이 찌지 않을까? 사람들은 흔히 지방세포의 수만 줄이면 살이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방세포의 수가 아니라 지방세포의 크기다. 사춘기까지는 지방세포의 수가 증가해 살이 찌지만 성장이 끝난 성인들은 지방세포의 수는 더는 증가하지 않고 지방세포 자체가 뚱뚱해져 비만이 된다.
따라서 지방세포수를 줄이더라도 비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남은 지방들이 다시 뚱뚱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셈이다. 일시적 체중 감량을 다이어트로 착각하지 마라. 결국 살 빼는 약이나 수술적인 치료법은 일시적인 체중 감량 또는 몸매 관리 효과만 있을 뿐 비만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될 수는 없다. 물론 약물이나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 자신의 우지로는 식욕을 도저히 억제할 수 없을 때, 아무리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해도 체중 감량 효과가 미미할 때는 일시적으로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전신의 살을 빼는 데는 성공했지만 팔, 다리, 복부 등이 비만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지방 흡입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약물 복용이나 수술을 1차적인 체중 감량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살 빼는 약은 한 달 이상 복용하면 부작용이 위험이 있다. 또 3개월 이상 복용하면 약의 내성이 생겨 더 이상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더구나 전문의 처방도 받지 않은 채 약국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함부로 약을 구입해 복용하는 행위는 살을 빼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다. 다이어트 한약을 지어달라고 한 앞의 여성 환자도 결혼이 임박한 시점이기는 했지만 결국 약보다는 체질을 바꿔 살을 빼야 한다는 사실을 수긍하고 비만 치료를 시작했다. 그리고 결혼식 날 10kg까지는 아니었지만 자기 체중의 10%인 6kg를 감량해 날씬해진 몸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 있었다. 아마 그녀가 끝내 다이어트 한약을 고집했더라면 10kg 이상을 감량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약으로 살을 뺐다는 사실 때문에 이후의 다이어트나 몸매 관리에는 자신감이 가질 수 없었을 것이고 결혼식 이후에는 다시 예전의 몸매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이다. 비만은 우리 몸의 생명현상, 즉 생리적 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다. 따라서 몸의 생리를 바꾸지 않고는 역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살 빼는 약이나 수술로는 비만을 영구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 몸이 생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